붉은 실로 엮어진 108개의 매듭. 그 하나하나마다 환희와 분노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100여 년 전, 그들에게 야구는 전쟁과 같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은 황성 YMCA 야구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1904년에 창단된 팀이었죠.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규칙도 복잡해서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어려웠던 이 야구가 이 시기에 투입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세계의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되던 시기였죠. 이런 암울했던 시기와 야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낯선 서양 스포츠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 9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구장에서 이색적인 시합이 열렸다. 맞붙은 두 팀은 서울 YMCA와 불암사 야구단. 심판은 이광은 전 감독. 두 팀 모두 이번이 첫 게임이자 불교와 기독교 팀의 대결이었다. (100년) 만에 재창단된 YMCA 야구단의 부활을 기념하는 경기이기도 했다. (100년) 된 팀하고 우리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보다 적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00여 년 전에 YMCA 야구단이 처음 이 땅에 창단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저희가 100년이 넘은 지금 재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우리 불암사 불일회가 저희들하고 첫 번째 경기를 갖게 돼서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야구의 공의 매듭도 보면은 108 매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상통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황성 YMCA 야구단의 창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진이나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최초의 언급이 나오는 것은 1930년 조선야구사라는 한 신문의 연재 기사다. 기사는 1904년에 황성 YMCA 야구가 보급되고, 당시엔 그저 공을 던지고 받는데 지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화려한 창단식도 없이 시작된 황성 YMCA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야구를 가르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였다. 그 YMCA라는 단체가 어떤 그 체육이라는 체육부 사업을 하면서 체육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필립 질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야구와 관련돼서 왔다기보다는 이제 YMCA 전체를 창설할 목적으로 와서 보니까 한국에 야구를 도입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거죠.
1903년 여름 서울 인사동 골목에는 미국 병사들의 낯선 서양식 공놀이에 구경하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질레트였다. 학창시절 야구 선수였고 길레트라는 조선식 이름을 더 좋아했던 질레트는 이후 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훈련원 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시합이 열렸던 곳이다. 이곳은 조선 태조 때 세워진 훈련원이 있던 곳으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묵과 시험과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던 곳이다. 그 주변에 있는 공병부대. 그 뒤로 이제 군사 훈련장으로 지속적인 그 기능이 꾸준히 유지돼 내려오다가 심지어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 이른바 신식 군대가 만들어진 별기군 군대라든가 이런 데 훈련장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뒤로 그 일제강점기에 이르면서 그 개활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그 군인들이라든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개활지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런 그 YMCA 야구단이 그 야구 경기를 했던 운동장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유니폼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 무명 고위적삼에 집신을 신었고 글러브가 모자라 외야수는 맨손으로 공을 잡아야 했다. (2002년에) 개봉된 영화 YMCA 야구단은 이 낯선 서양 스포츠가 처음 시작되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야구 시합이 열린 것은 1906년 2월. 당시에는 야구를 타구라고 불렀으며 상대팀 덕어학교와 3차, 2차를 겨루었다고 한다. 지금과는 완전히 틀리게 그 하루에 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야구 시합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덕어학교가 3차에 걸쳐가지고 3차례 모두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같은 토요일 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시합이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 모두 덕어학교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야구단을 승리를 합니다. 장비도 규칙도 엉성했던 초창기 야구. 사진과 기록을 토대로 첫 시합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운동장은 거친 모래바닥이라 슬라이딩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관람석이 따로 없어 구경꾼들은 경기장 안까지 밀려 들어와 있었고 파울볼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포수는 타자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엉거주춤 선 채로 공을 받았고 배트는 특히 귀에서 단 한 개를 가지고 상대편과 돌려가며 쳤다고 한다. 그 타자는 잘 치는 사람이 쓰고 옆에 100m 뛰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놨다가 딱 치고 나면은 포스트로 뛰어가고 심지어 그 포수가 공을 못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양다리를 벌려가지고 홈플래터를 막아섰다가 공 던지면은 피하고 이런 규칙이 없었던 야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근현대 유물을 수집하는 김영준 씨의 수장고. 여기 야구 장비들이 여기 있네요. 예, 좀 몇 가지가 있죠. 여기서 초창기 야구 장비들을 볼 수 있다. 주로 20, 30년대 장비들로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벌써 110년이 넘은 실제 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손바늘로 꼬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면은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스피드가 나온다든지 배트로 쳤을 때 이게 멀리 날아간다든지 그러한 거는 안 됐었죠. 제작진은 이곳에서 귀중한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황성 YMCA 야구단의 모습이 담긴 유리 필름이었다. 찍은 자체가 유리에다 사진을 찍은 거죠. 같은 건데 덧칠을 해가지고요, 필름에다가. 지금 베이스볼 클럽 서울 코리아 10. 그러니까 1910년 서울에 있는 베이스볼 클럽 했는데 그게 이제 YMCA 구단을 얘기하는 거죠. (1910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한성학교와의 시합 후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날 황성 YMCA 야구단은 현동순, 허성, 김수성, 김현호, 현홍은, 현동진 등이 출전했다. 특히 투수와 포수를 겸했던 허성은 황성 YMCA 야구단의 최고 스타였다. 당시 YMCA 야구 멤버들은 관립영어학교라든지 경신학교, 배제학당에 다녔던 학생들이 중심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개화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신문화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들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비록 상류계층이었지만은 야구를 통해서 그 새로운 문물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 야구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03년에 장설된 황성 YMCA. 서구 문명의 상징이자 스포츠의 요람이었던 곳이다. 야구와 농구, 정구 등 수많은 근대 스포츠가 이곳을 통해 보급됐다. 서구의 YMCA라든지 뭐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스포츠가 주로 이제 전래되면서 서구인들 또 기독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명의 이미지하고 스포츠의 이미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거나 오버랩이 되면서 그 근대 스포츠가 합리성과 뭐 팀 정신과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는 문명의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술렁이던 1904년 봄. 낯선 서양 스포츠였던 야구는 시대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한국야구 명예전당입니다. 우리 한국야구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 9명이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필립 질레트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 땅에 야구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물론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황성 YMCA 야구단이 창단되고 온 장안은 뜨거운 야구 열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YMCA 회원 수는 급증했고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제2, 제3의 야구단이 잇따라 창단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은 황성 YMCA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해외에 파견된 미국 선교사들은 매년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질레트가 보낸 보고서들이 바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파견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질레트. 그의 보고서 속에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여러 사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는 야구장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와. So they were watching a baseball game. They lined up. So you saw the whole community came and watched the game. 두루마기에 곤방대를 문 구경꾼들. 경기장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질레트는 매년 9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는데 당시 야구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 수백 명씩 등록을 했고 1년 내내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심지어 12월까지 야구를 했다고 한다. 1912년 한 해에만 61회의 야구 경기가 열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황성 YMCA 야구단이 처음 사용한 야구 장비는 질레트가 미국에서 들여왔던 것들이었다. What we have here is an example of a glove. This glove is from 1905. It's typical of the technology of gloves of that period. No one wore gloves in baseball until about the late 1870s, and then the first gloves were fingerless mitts. By the time you got to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gloves started to take on somewhat of a form we would recognize. This really looks like a working man's glove. It's simply a glove to protect your hand and a spot for each of the fingers and the thumb. However, it's before you start to see any sort of webbing being attached between the thumb and forefinger and before the fingers started being connected together. This is what you call a mushroom style bat because the knob on the end looks like a mushroom. This was first marketed and sold in 1905. You don't see this much anymore. This was very popular during the 1900 to 1910, up to 1920. 이런 야구 용품들은 전량 수입품이어서 당시 상당한 고가품에 속했다. 쌀 한 가마니가 3원 하던 시절 야구공은 75전이었고 배트는 1원 50전에 달했다. 글러브 하나를 사려면 쌀 2가마니가 필요했다. 제가 그 67학번이니까 66년도, 65년도에도 우리는 저 야구공을 말이죠. 얼마나 귀했으면은 사실 그 꿰매 썼어요. 그 저 구두 그 수선하는 데 가서 바늘 구해가지고 초 매겨가지고 공을 갖다가 우리가 꿰매가지고 그러고 우리가 공을 썼을 정도니까 그게 65년, 66년도에도 그랬으니까 뭐 그때야 뭐 훨씬 더 했겠죠.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황성 YMCA 야구단. 그들에게 큰 전환점이 생긴 해는 1909년이었다. 그해 여름 동경 유학생 야구단이 모국을 방문해 야구 경기가 펼쳐졌다. 처음 보는 유니폼과 스파이크에 시선이 집중됐고 번트, 히트앤드런, 더블 플레이 등 난생 처음 보는 기술들이 펼쳐졌다. 우선 그 운동장에 그서 이제 경기를 하기 앞서서 그 유학생들이 입었던 유니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문화적인 이제 충격을 받았었고 두 번째로는 당시만 하더라도 야구 규칙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야구 규칙이 좀 전수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 유학생들이 전국을 이제 순회하면서 야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야구라든지 근대 스포츠 보고뿐만 아니라 이런 야구를 통해서 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들의 회보인 대한흥학보에는 태극기와 함께 제국 만세, 황태자 전하 천세 등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곳곳에 담겨 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일본 유학은 또 다른 항일 운동이었다.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회원 간의 친목 그리고 유학생들 간의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배일 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경 유학생 야구단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시합 후 경기장에 모여서 불렀던 노래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황성신문은 그 노래의 가사를 5절까지 상세하게 게재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이후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발하게 불리워지기도 했으며 북한에서는 지금도 혁명가요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악보 상태가 좀 좋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소년들에게 애국정신과 계몽정신과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닦아가지고 독립운동에 이바지하거라 라는 소년들로 하여금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노래로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독립운동가로서 이 노래가 불렸다라는 것이 이 노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더 올바른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학생들과의 만남 이후 황성 YMCA 야구단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저 낯선 서양 문물이었던 야구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신문물이 아니었다. 이듬해 첫 유니폼을 맞춰 입은 황성 YMCA 야구단은 새로운 야구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된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나간 황성 YMCA 야구단은 조선 최초에서 조선 최강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는 전국의 야구단 창단 붐으로 이어진다. (1910년대) 설립된 신학교들 가운데 여학교와 맹학교를 뺀 대부분의 학교들이 야구팀을 창단했다. 휘문고등학교 야구부는 현재 고교 정상급 팀이다. 하지만 당시엔 황성 YMCA에게 숱하게 도전을 하면서도 번번이 패배를 면치 못했다. (1911년) 휘문이 천하무적 YMCA를 이긴 것은 신문에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 황성 YMCA라는 야구단에 의해서 이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1910년도, 11년도, 12년도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때 한국 젊은이들, 야구를 보는 젊은이들과 또 야구에 참여했던 실제 참여했던 선수들로 하여금 강한 남성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계기가 어떤 민족주의와 민족 자강주의와 어떤 연결되는 구심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2차 모국 방문단이 들어온 것은 1912년. YMCA 야구단은 마구투수 유용탁 등 유학생들을 영입해 연합팀을 꾸리고 일본 팀만 골라 경기를 펼친다. 동양협회 야구단, 동양척식 주식회사, 성남구락, 일본 최강팀인 조선은행까지 모두 격파하면서 경성에 있던 일본 야구팀을 상대로
전승을 기록했다. 예, 아무래도 그 시대적으로 이제 일제의 이제 그 모든 국권이라든지 나라가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그 일본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야구라든지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그런 민족의 좀 울분을 토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레트의 보고서에도 비슷한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야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던 황성 YMCA 야구단이 상류층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마치 전쟁처럼 경기를 치렀던 식민지의 청년들. 그들에게 야구는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당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훈련원에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야구에서 이겼다 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토록 야구에 집착했던 것은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 시대의 울분을 터뜨릴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1912년은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그 해 이들은 서울에 있는 일본 팀만을 골라서 모두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의 야구가 도입된 것은 1872년으로 당시엔 벌써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즈음인 1912년 11월 2일자 아사히 신문에 조선 야구단이 일본에 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들은 바로 황성 YMCA 야구단으로 허성을 비롯한 11명의 선수가 원정으로 온 것이다. 보름간 머물면서 일본 최고의 대학 중학팀들과 7게임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조선 야구사는 이 원정에 대해 일본을 정복한다는 결심으로 젊은이들의 피가 끓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첫 상대는 일본 최강인 와세다 대학. 당시 야구장은 현재 대학 부속 건물로 변해 있었다. ライトの守備位置ぐらいですね。ライトフィールダー。ライトフィールダー。レフト。ホームベース。ホームベース。こっちなんです。はい。ホームベース。ホームベースここです。ここはライトフィールダー、センターフィールダー、レフトフィールダー。 원정 첫 시합이 열린 도츠카 구장. 6,000석의 대규모의 와세다 팀 전용 구장이었다. その当時としてはこの戸塚ほど大きな球場はどこにもなかったようでございます。したがって、いろんな野球リーグ戦なんかも戸塚を使うのは非常に多か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도쿄돔 내에 위치한 일본 야구 박물관. 이곳에서 제작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을 찾아냈다. 야구계 1912년 12월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 잡지 중 하나로 여기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온다. かなりページを割かれて、朝鮮野球団について触れていて、どういうふうに日本に来たかで、7戦試合をしているんですが、その試合
の、一つ一つの試合の結果と、日本で、日本にから帰る時にどういうふうなところを通って帰ったかとかですね、あとは、朝鮮の選手の一人一人の選手がこういう選手だったというのが載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ものになります。 조선 야구단을 다룬 기사는 총 8면. でここに 조선 야구단 오다라는 제목으로 원정팀의 일거수일투족을 소개했다. 특히 당시 선수를 인터뷰한 기사까지 나와 있다. 중견수를 맡았던 김전 선수의 인터뷰 기사. 조선 최강 팀의 자부심과 패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원정팀에는 강타자가 여럿이고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원정 첫 상대였던 와세다 팀과의 일전. 그 승부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 ヒット1本で得点は0ということがこの 황성 YMCA 대 와세다 대항. 그 결과는 0대 23. 완벽한 참패였다. 안타 하나에 실책은 무려 18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이었다. ピッチャーが相当違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劉さんでしたかな、朝鮮の方のピッチャーは。その方と比べて早稲田の場合にはもうすでに、カーブあるいはスローボール、というようなですね、かなり、ピッチャーとしてのテクニックを学んでいたと思うんで、それは相当打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섰던 일본 야구. 특히 와세다 팀은 1905년 미국 원정에서 선진 야구 기술을 배워온 후였다. 원정 직후에 미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책으로 묶어 다양한 변화구와 야구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 후 황성 YMCA 야구단은 6게임을 더 치렀지만 승리보다 패배가 훨씬 많았다. 다행히 아자부 중학과 세스오크 중학에게 거둔 1승과 1무로 위안을 해야 했다. 질레트는 당시 같은 또래인 중학팀과의 선전을 높이 평가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회에 있어서 해외 첫 원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상당히 깊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구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선진화된, 뭐 지금은 실력이 비슷하지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야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팀들과 다양한 시합을 가짐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야구 발전이 한층 더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정 8년 후 현재 전국체전의 전신인 전조선 야구대회가 열린다. 스포츠 사상 첫 해외 원정을 나섰던 황성 YMCA 야구단의 패배와 경험은 또 하나의 씨앗으로 한국 야구사의 새로운 싹을 틔운다. 야구 종주국을 자부하는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 팀의 방한, 우리 선수의 일본 야구계 진출, 미국 여자 야구단의 방한이 잇따랐으며 지방 야구팀까지 해외 원정길에 올랐고 휘문고보는 갑자원대회 8강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1912년은 거친 현해탄만큼 차가웠지만 많은 성과를 남긴 한 해였던 것이다. 질레트는 물론이고 일본 야구 전문가들도 역시 같은 또래인 중학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황성 YMCA 야구단이 30년 전통의 일본 최고 수준의 팀과 1승 1무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선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황성 YMCA 야구단은 크나큰 실망과 충격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크고
강한 만큼 그에 대한 상처도 깊었던 것이죠. 화려했던 출발과는 달리 그들은 몰래 귀국선을 탔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감만을 안고 돌아온 고국에선 그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시.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은 로렌스 하바드, 질레트의 외손자다. 1904년 봄, 조선 청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던 질레트. 1913년 한국을 떠나야 했다. 하바드 씨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날 때의 상황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He loved his time in Korea, was very sorry. I did find ou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was driven out, namely that the Japanese would come where he was speaking and they would beat drums so that nobody could hear him. And they'd come into his office and spill ink, on what he was writing. And so obviously they had to leave. There was no purpose staying there. 그 발단이 된 것이 바로 백오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꾸며낸 일본의 자작극이었다. 질레트는 그 진상을 폭로하기 위해 비밀 서한을 작성한다. 수신처는 영국에 있는 국제 기독교 선교 협회. How dare you? That's my house. That's my. 그러나 편지가 도중에 발각되면서 질레트는 심한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1913년 반강제로 추방을 당했던 것이다. 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YMCA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여러 인사들, 예를 들어서 윤치호 씨 같은 경우가 6년 징역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끊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구를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시켰었던 질레트 같은 경우에도 이 날조된 사건을 영국의 세계 그 선교사위원회에 이제 그 내용을 보고하려다가 총독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서 1913년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던 황성 YMCA 야구단은 이 사건의 여파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1913년 황성 YMCA는 일본 연맹에 예속되고 야구단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일부는 다른 야구팀의 지도자로, 또 다른 일부는 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야구단은 비운의 해체를 맞게 된다. 한 10년이라는 그런 이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해산된 이후에 또 이들 멤버들이 각 학교라든지 일반 사회인 팀들을 만드는 지도자로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황성 YMCA 야구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그 우리나라 야구에 어떻게 보면 밑거름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 한국 야구 보급 발전에 그 많은 공헌한 그런 그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성 YMCA 야구단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고교 야구였다. 뜨거운 야구 열기는 조선 전역을 뒤덮었고, 일본과의 경기가 벌어질 때 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황성 YMCA 야구단은 그렇게 짧았던 영광의 시대를 마감했다. 숱한 전설만을 남긴 채 그들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야구단이 해체된 지 107년, 이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랜 수소문 끝에 한 가닥 실마리를 찾은 곳은 뜻밖에도 미국 LA의 한 교회였다. 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안필영 씨. 황성 YMCA 야구단의 명포수 허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I recall Bill's father, Raymond Hurd, coming up to us young people. I think we were in junior high school then, and he says, "We're going to have a baseball game, and I will give 50 cents to the winner of the team." You know, and that was the only time I knew that he was a baseball enthusiast. 1913년 야구단 해체 당시 미국 유학을 떠났던 청년 허성. 한인 역사 박물관의 도움으로 허성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독립운동단체인 동지회의 기념사진. 그 속에 중년이 된 허성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지난 1972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오랜 추적 끝에 찾아간 곳은 산타바바라의 한 저택. 허성의 친손녀 캐티 랭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1913년) 미국으로 떠났던 허성은 이후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다. Let's see. Who's he? Now. 일남 이녀의 자상한 아버지로 살았던 허성. 그는 체육교사 생활을 했고 사업가로도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YMCA 야구단 시절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Grandpa was very athletic. Now, however, when I saw him, you know, my memories are that he's getting hunched over, he's older, things like that. But my dad was extremely athletic also. 그런데 그의 유품 속에서 뜻밖의 기록이 나왔다. 1924년 미국으로 입국했다는 여권 기록. 신분은 야구단 감독 자격이었다. 팀 해체 후 미국에 유학을 떠났던 허성은 1923년 귀국해 새 야구단 결성에 참여한다. 팀 이름은 1912. 일본 원정을 갔던 그 해를 뜻하는 숫자였다. 이듬해인 1924년 그는 야구단을 이끌고 하와이 원정을 떠난다. 당시 단장이었던 허성은 출발 전에 선수들에게 서약서를 받는다. 일본 팀에게는 죽어도 이겨야 한다는 서약이었다. He was very proud of his father for all the things that he did in the athletic world, because really that was the time when he was the happiest, actually. 머나먼 타국 땅에서 생을 마감한 황성 YMCA 야구단의 명포수 허성. 이 땅에서 처음 야구를 만났던 그들에게 야구는 단순한 야구가 아니었다. 식민지의 울분 속에서 성장했고 시대의 한계 속에 사라졌던 황성 YMCA 야구단. 그들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또 하나의 은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황성 YMCA 야구단이 처음으로 야구와 만났던 1904년은 근대와 식민지가 교차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100년 전에 촬영된 이 사진 속의 황성 YMCA 야구단은 아직 앳되고 순수한 소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이기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만큼은 총칼을 들고 항일 투쟁에 나섰던 어른들 못지 않았을 겁니다. 1904년 창단돼
1913년 해체되기까지 그들이 걸었던 10년의 시간은 시대의 열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총성 없는 또 다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